자, 이제부터 마지막 개념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또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랄까, 뭐 자바를 배운다거나 자바 스크립트를 배운다거나 할 때 비슷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딕셔너리는 이제 딕셔너리를 여러분들 풀게 알고 있으면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고, 그 다음에 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값을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출력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에이지스 뭐 1번 0번째 출력하고, 그 다음에 1번째 출력하고 2번째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탄 개발자가 이 10과 20, 30을 철수의 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짱구의 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맹구의 나이래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요 값만 보고서는, 요것만 봐서는 누가 철수 나이고 누가 짱구 나이고 누가 맹구 나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기획을 하면서 요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0번째를 철수 나이, 1번째를 짱구 나이, 2번째를 맹구 나이라 하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철수 나이가 필요하면 0번째를 출력해주고, 짱구 나이가 필요하면 1번째를 출력해주고, 맹구 나이 필요하면 2번째를 출력해주자라고 하나의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러다가 갑자기 유리의 나이가 추가가 됐대요. 그래서 에이지스 어펜드가 내장 함수죠. 자, 40이라는 값이 갑자기 추가가 됐대요. 자, 얘는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몇 번이죠? 그러면 지금 인덱스가 0, 1이니까 얘는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4까지 차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다? 유리의 나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얘네가 누구의 나이고 얘네가 몇 번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알고 계셔야 된다. 왜? 누군가 유리 나이 좀 출력해봐 하면 유리 나이가 내가 몇 번째 넣었지 확인하면서 에이지스에 내가 3번째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요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다, 인덱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이지스에다가 인덱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40 이렇게 주게 되면 해당 요소의 인덱스가 몇 번째 있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여튼간에 유리의 나이가 인덱스가 내부적으로 0, 1, 2, 3이죠. 제가 3이 4라 잘못 썼네요. 3이니까 자, 세 번째로 유리 나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직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직관적이지 못하고 우리가 짱구 철수 나이, 짱구 나이, 맹구 나이, 유리 나이가 도대체 누구 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지 아니면 이게 가독성이 있고 직관적인지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좀 더 이거를 직관적으로 출력을 하자. 지금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오는 게, 데이터 값을 뽑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철수라고 이렇게 넘기면 어떨까? 그러니까 철수라는 인덱스를 주게 되면 철수의 나이를 뽑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짱구라는 인덱스를 주게 되면 짱구의 나이를 뽑아오는 거고, 얘도 맹구라고 하면 맹구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뽑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유리 하게 되면 유리의 나이를 뽑아오는 거고. 자, 이럴 때 바로 쓰는 게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는 어떻게 쓰냐?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에이지스 한 다음에 중괄호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엔터. 엔터를 쳐도 되고, 이제 아니면 그냥 이어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철수 10, 그 다음에 짱구 20, 그 다음에 맹구 30,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내부적으로 뭐냐면 이 철수를 뭐라고 하냐면 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10을 뭐라고 하냐면 밸류라고 해요.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는 키하고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0번째 요소값, 1번째 요소값, 2번째 요소값이라면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철수가 키예요. 얘가 하나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가 있죠? 초등학교 때 물건 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필통이나 연필에 이제 내 이름표 적는 거 보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수라는 키, 짱구라는 키, 맹구라는 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올 때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이 철수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짱구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유리라고 접근하시면 그 유리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근데 당연히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요소값과 요소값, 키 값과 사이에는 쉼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류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하면 12, 30, 4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 이렇게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철수 10, 짱구 20, 맹구 30, 유리 30, 40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도 결국에는 뭐냐면 객체입니다. 객체. 자, 우리가 열심히 객체를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객체를 뭐라고 하냐면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컬렉션에는 리스트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뭐다? 객체예요, 객체. 자, 좀 더 데이터를 정교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객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내가 품고 저장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리스트의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리스트의 단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딕셔너리도 장점이라는 게 존재하고 딕셔너리의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각각의 다 장단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데,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다 했을 때 어떻게 넣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A는 이렇게 있다 했을 때 A. append하고 1, 그 다음에 뭐 2.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내부적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넣으면 돼요. 근데 그에 반해 딕셔너리는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ageS라는 값에 새롭게 값을 집어넣을래?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신영만이라는 게 들어왔대요. 신영만의 나이는 뭐 60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딕셔너리의 데이터 추가예요. 딕셔너리 데이터 추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린트 에이지스 했을 때 신영만 들어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 신영만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개발자, 즉 사용하는 사람이 키를 이렇게 정해주셔야 돼요. 신영만, 짱구, 뭐 유리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키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얘는 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내부적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 인덱스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다가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자, 리스트의 장점은 결국에는 뭐다? 데이터 넣을 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내부적으로 0번째 꼽힐지 1번째 꼽힐지 2번째 꼽힐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키를 내가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넣을 때 좀 편하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리스트의 단점 뭘까요?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의 단점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긴 하지만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수정을 어떻게 해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죠. 내가 만약에 0번째에다가 뭐 10이라는 값을 넣을래. 그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딕셔너리 장점은 뭐죠? 자, 얘는 데이터 넣을 때 편하진 않고 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편하다는 거죠. 왜 편할까요? 우리가 의미가 있는 키를 정해놨잖아요. 철수, 영구, 머시기, 맹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를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그 안에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딕셔너리라는 거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차례대로 집어넣게 되면 걔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해가지고 리스트의 경우에는 순서가 있지만 이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먼저고 짱구가 먼저고 맹구가 먼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넣은 것만큼 있지만 뭐 얘가 첫 번째고 1번째고 2번째고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순서 자체가 없습니다. 얘는 랜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를 가져올 때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리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점 인덱스라는 걸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출력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철수의 나이,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 나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f스트링 써서 뭐 f스트링을 안 써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철수 나이, 그 다음에 뭐 쉼표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ages 한 다음에 철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알아서 요거랑 요거랑 합쳐집니다. 실행해볼까요? 자, 보이죠? 철수 나이. 뭐 f스트링 써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자, 짱구, 맹구, 유리, 그 다음에 짱구, 맹구, 유리 나이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반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게 뭐죠? 얘는 프린트 단순 출력한 거죠. 요소값 출력 딕셔너리 요소값을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자, 이번에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요소값을 출력을 해볼거예요. 딕셔너리 반복 v1. 자,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자, for name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in ages.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한 다음에 name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자, 키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여기다가 넘기면 포문으로 순회 출력할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키가 들어옵니다. 키. 철수, 짱구, 맹구, 유리라는 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총 내부적으로 사실 데이터가 8개 들어있는 거죠. 키, 값, 키, 값. 그죠? 자, 근데 키하고 값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쓰게 되면 알아서 네임에 키만 꼽힌다. 키. 키만 꼽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 키로 접근해서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 했죠. 여기다가 네임 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age의 값을 담아오는 게 가능하죠. 자, 그래서 fstring 써서 name이라 쓰고 그 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뭐 주면 되는 거예요? age 주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철수 나이, 짱구 나이, 맹구 나이, 유리 나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딕셔너리 반복 두 번째. 자,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딕셔너리 내부 함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장 함수. 자, ages에다가 키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넘기면 얘는 뭐냐면 키들만의 집합을 따로 만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ages 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ages 키스 저거 잘못 썼죠? 자,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DICT가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철수, 짱구, 맹구, 유리. 그러니까 딕셔너리만의 키를 이렇게 키들만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만들어 놉니다. 그냥 요거랑 달라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랑 키스 이렇게 쓰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키를 여기다 꼽혀줘요. 꼽아줘요. 그게 바로 키스라는 함수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키는 필요 없고 그 안에 밸류만 뽑아올래. 그러면 values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var 이렇게 쓸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값밖에 못 가져와요. 값. 여기다가 var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값밖에 못 가져온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values도 마찬가지로 얘도 내부적으로 얘만의 value의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values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을 뽑아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뭐냐면 딕션의 반복 네 번째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items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 enumerate라는 게 존재한다 했죠. enumerate는 내부적으로 이제 인덱스하고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번째 0번째 값, 그 다음 1번째 값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데 이 items를 쓰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내부적으로 키하고 밸류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name이라 쓰고 그 다음에 age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name과 age, 즉 철수 뭐 10, 누구 뭐 20, 누구 30 이런 식으로 같이 가져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도 만약에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아이템즈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뜯어보면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실행해보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밸류, 키, 밸류, 키값, 키값. 자, 그래서 키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데이터 삭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데이터 삭제. 여기는 철수 삭제 후라고 해볼게요. 철수 삭제 후는 여러분들이 딜 한 다음에 ages 한 다음에 철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철수를 여러분들이 삭제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실행해보면 철수가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정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짱구 수정 후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버전
버전 지우고 짱구 수정 후 자 그러면 짱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정한다? 여러분들이 에이지스 그 다음에 대괄호 짱구 그 다음에 얘를 뭐 예를 들어서 70 자 이게 바로 딕셔너리 데이터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가 없으면 데이터가 추가인데 키가 있으면 이게 수정입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짱구의 나이가 70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당 요소값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다가 딕셔너리 값 유무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철수가 in ages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철수라는 이 녀석이 ages라는 딕셔너리의 키로 존재하냐 그래서 프린트 뭐 있다 그 다음에 뭐 else 써가지고 프린트 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코드를 짤 수 있겠죠 보이죠? 지금 없다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